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될만한 종목 5가지 선정해드리고요. 그 가운데 탑픽 중 하나까지 콕 찍어드리는 제시 탑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는 국면이 이어졌었잖아요. 2060선 초반까지 종가가 밀렸었는데 오늘은 2070선까지는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다시금 700선을 일단은 되찾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삼성그룹주들이 크게 움직여요. 당장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렇게 무겁게 계속 빠지기만 하더니 4% 넘게 급등합니다. 어제 STS와 합병을 당분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영향도 분명 있어 보이는데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상황이었죠. 4% 삼성전자의 급등 그리고 최근에 신저가를 찍었던 현대차 역시 2% 조폭이지만 반등해준 것이 일단 시장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요.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한다라고 개장 전에 발표한 것이 이 그룹주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삼성물산의 지분 7%를 보유한 이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에 이어서 일성 신약 역시 우리도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결정이 좀 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흡사병의 그 합병 비율 자체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거나 비중이 적지 않은 삼성그룹주들의 오늘 요동침이 일단 있어서 시장이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삼성그룹주 가운데는 STS만이 급락하고 삼성전자 급등을 포함해 물산과 제일모직 모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경기 민감주 가운데 눈여겨 보여지는 것은요. 일단 건설주 가운데 GS건설이 한 7%, 6% 급등한다는 점 정도가 되겠고요. 오늘 이 밖에 화장품주가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산성 LNS 다 포함해서 LG생활건강까지 모두 되살아나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부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면서 2070원 되찾았는데 여기서 상승폭이 쉽게 늘지는 않고 있네요. 어떤 종목을 골라보면 좋을지 오늘 반등은 약간 왜곡 효과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멘토님이 골라오신 종목 명부터 확인해보고 종목 간의 특징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최영동 멘토가 선정해온 종목 5가지.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주성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태양광, 반도체, 디스플레이 많은데요. 두 번째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쪽의 패키징으로 유명한 그런 하나마이크론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한솔테크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라이팅 흡사병 하면서 한번 5월 중순, 중후반 정도의 상한가 한번 쳤었는데요. 네 번째 종목은 농우바이오. 정말 오래간만에 이 종목 얘기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법한 종목 농심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선정해 오신 종목 5가지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위에 1, 2,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IT 장비 주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이제 가치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측면으로 한번 좀 골라와 봤습니다. 네,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매수주, 가치주 두 종목과 IT 관련주 3개 오늘 조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관련주부터 차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탑1 첫 번째 종목 공개할게요. 최영동 멘토가 골라온 오늘 종목 5가지 가운데 첫 번째 종목은 주성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업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무래도 뭐 태양광, 디스플레이, 반도체 가운데 뭐 다 사업을 다 하니까 반도체 쪽 얘기신가요? 일단은 뭐 반도체도 정상 범위로 좀 넘어오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예.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중국에 대한 이제 8세대 라인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가 좀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생산해내고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시장에서 조금 곽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 주성 엔지니어링 정말 과거에는 어려웠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 한 2013년도, 14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안 좋았던 그 양해를 보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미 뭐 영광스러운 과거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3년도, 2014년도 이제 전방 업황에 대한 이제 투자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2년 동안 상당히 좀 힘든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인접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발빠르게 지금 투자 쪽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중소형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은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뭐 이 시간에 바로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2015년도 뭐 2월달, 3월달서부터는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제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업종군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라 그럴까 확률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여타 이제 걸림돌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들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IT 종목군들 반도체 장비주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미 확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좀 관심을 좀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그런 걸 것 같아요. 뭐 IT, 반도체 뭐 다 좋은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가 돼서 뭐 이 종목이 간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뭔지 도대체 주성 엔지니어링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일단은 반도체 장비 쪽으로 보시게 되면 CVD 장비라고 해가지고요. 증착을 해야 되거든요. 반도체 과정에서 증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주성 엔지니어를 보시면 좀 좋습니다. 증착 장비는 어떤 과정에 들어가는지 반드시 필요한 장비죠. 반드시 필요한 장비죠. 혹시 뭐 뉴스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동그란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뭐 액체에 들어가거나 막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표면에 골고루 좀 이렇게 잘 발라져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표면상으로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반도체 전공정에 있어서 증착 장비 만드는 핵심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은 업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쪽의 투자도 기대가 됩니다만은 태양광 쪽으로 인해서 과거에 사실 많이 어려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손실 처리가 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호재로 반영을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좀 골문 부분들을 잘라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2013년도, 2014년도 발목을 잡았던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클리어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장비가 수요가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기저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좀 개선되는 속도 자체가 빠를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 100% 올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거의 한 3,000원짜리가 지금 6,000원대 중반까지 왔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갈까요? 물론 이제 과거에 뭐 13,000원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예, 뭐 과거의 주가를 가지고 사실은 해석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2,700원도 찍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주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 바닥을 좀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전 고점이겠죠. 2014년도에 굉장히 좀 어려웠던 한 해의 고점 자체를 좀 돌파를 시킨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쪽에 대한 8세대 라인 자체가 들어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는 상당히 좀 빠를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수준에서 매수를 감행을 하자라는 개념보다는 주봉상에서 한 6,000원대 초반까지 하면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해서 지수 자체가 조금 이제 불안정한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시킨다라는 개념보다는 6,000원대 초반까지의 눌림목 상황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매수에 임하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전방 사업의 호황 속에 수혜가 기대된다라면서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증착 장비, 핵심 장비를 만들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눌림목 매수 6,000원대 제시 얘기 나왔습니다. 탑2 두 번째 종목도 IT 관련주입니다. 네, 탑2 두 번째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에요.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반도체 호황의 수혜 분석으로 따지자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다고들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15년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진 종목이 아니에요.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상황들인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바닥을 찍어내주고요. 5,0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11,000원대까지 진행이 되는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들, 다른 종목군들, 같은 업종 내에 있는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일단은 뭐 빠르게 좀 올라왔던 측면이 좀 있다. 장기간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사업 안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작년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하반기서부터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려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2015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내 유수의 반도체 회사들의 전반 기업들이 뭐 투자가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마이크론이 생산해내고 있는 후공정 장비에 대한 수요 자체는 또 늘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들을 좀 내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뭐 일봉상으로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갈 텐데요. 자, 일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 2015년도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이 바닥에서 빠르게 우상향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좀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장대 양봉이긴 하지만 일단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2,000원대를 돌파를 과연 어떻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졌을 때 이미 시장에서는 실적 기대감에 대해서 상당히 확률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전방산업에 대한 호주 흐름들 그리고 2015년도에 대한 움직임들 잘 체크를 하시고요. 기술적인 포인팅으로는 일단은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내가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타이밍을 좀 가져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투자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00원 정도가 오히려 뛰어넘어지는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하나마이크론 얘기였는데요. 브라질 법인도 갖고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일단은 뭐 그동안에 이제 브라질 법인이 상당히 이 동사의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질 쪽에서에 대한 생산도 그렇게 크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었고 그리고 PC 메모리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라질 법인에 대한 내용들이 PC에서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브라질과 환율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크게 변동성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재무적으로 그동안에 좀 발목을 잡았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본사업 플러스 그동안에 발목을 잡았었던 이러한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까지도 크게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업체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12,000원 박스권 돌파하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3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5월 19일 한솔 라이팅을 흡수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 흡수합병 때문에 사실 성장성이 상당히 부각된 거다.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뉴스 분석도 있었어요. 그만큼 잘한 결정인가 봐요. 일단은 상당히 조금 획일화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내에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분산이 됐었던 부분들이 흡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좀 일원화시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각광을 좀 받지 않았나. 굉장히 좀 크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실 한솔 그 그룹 자체가 지금 지주사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한솔 테크닉스가 상당 부분 그 한솔 그룹 내에서 지주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앞서서도 삼성전자, 삼성그룹 내의 이제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실마리가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좀 번외로 한솔 테크닉스가 한솔 그룹 내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 좀 체크를 하시게 되면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라이팅 흡수합병한 게 어떤 면에서 좋나요? 일단은 뭐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BLU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고요. LED 쪽. 그렇습니다. 백라인 유닛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LED 쪽으로 한솔 라이팅이 진행이 됐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LED라든지 BLU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맥상통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합병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지배구조 플러스 사업적인 일원화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리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그 이슈 흡수합병 이슈로 상한가를 치고 그 가격대에서 약간의 뭐 좀 지그재그식이 있었지만 유지하다가 오늘 신고가를 살짝 찍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플러스 0.83 정도 상승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업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오르지 않았던 IT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동 작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한 차례 급등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긴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한솔 테크닉스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시장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음봉이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베트남 사업 쪽에서 이제 EMS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솔테크닉스도 어느 정도는 좀 휴대폰 단말기와 좀 유사한 사업들을 좀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EMS가 그동안에 사실은 실적을 많이 갉아먹었던 사업 부분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본 궤도에 올라섬으로 인해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뭐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내용들하고 EMS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또 같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보여주고 있는 횡보 구간이 상당히 좀 반갑지 않나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자제품에 대한 생산 전문 기업을 뜻하는 EMS 설명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솔테크닉스는 오늘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거, 최근에 흡수합병 이슈도 있었고요.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4는 개인적으로 정말 반가운 종목이에요. 그냥 오래간만에 얘기 나누는 것 같아서 종목 볼게요. 오늘 최영동 멘토님이 갖고 오신 네 번째 종목은 바로 농우바이오입니다. 국내 채소 종자 1위 업체다. 사실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이 얘기를 이제 전문가와 함께 나눠서 정말 반가운데, 아직 2만 원대구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전에 막 3만 원 했을 때 막 더 간다 그랬었었는데. 예, 상당히 조금,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좋은 평가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좀 삐끗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실적도 최근에 조금 안 좋았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제주도 쪽에서의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고요. 문제를 하면 어떤 건가요? 일단은 그 농우바이오가 생산을 해낼 수 있었던 제주도 쪽에서 진행을 했었던 뭐 신종자 개발이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페널티가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2015년도 상반기에 좀 다 깨끗하게 또 이제 다 지불을 하고 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은 좀 깨끗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제가 아마 2주, 3주 정도 전쯤에 농우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했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정배를 만들어내면서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티는 안 나요, 사실은. 시장에서. 뭐 급등하는 흐름들이 막 나오거나 아니면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티가 나는 종목은 아닌데. 예전에 아주 잘 갈 때도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났었던 종목이에요. 뭐 오늘도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배열을 만들어냈는데 굉장히 조용하게 움직여요. 조용한 종목이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사실 농우바이오가 계절적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이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제가 좀 눈여겨봤었던 부분들이 수급적인 측면이에요. 2015년도 초반서부터 진행을 해서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이 종목이 기관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차트로 보는 게 아니고 창으로 한번 좀 보시도록 할 텐데요. 일별 현황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투신권 같은 경우가 5월달 들어서서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또는 그러니까 기관의 매매 스타일을 좀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들을 많이 내보내요.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가치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는 종목군들은 좀 조용히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눈여겨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투신권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한 2주 연속 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좀 눈여겨보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실적에 대한 개선세들은 일단은 뭐 올해는 상당히 평가가 굉장히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계절적인 수요로 인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투신권의 매수세를 좀 촉발시킨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뭐 최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배열 구간들 그리고 5일선을 타고 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좀 만족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뭐 국내 채소 종자 1위이면 그냥 국내에서 이렇게 조용히 뭘 하는 게 아니라 중국 또 북미 이런데 고추라든가 당근 종자 수출하는 그런 수출 기업으로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우바이오 얘기 네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탑5 오늘의 마지막 주자 공개합니다. 최영동 멘토가 들고 온 마지막 종목 농심이네요. 1분기 실적 부진은 만회될 가능성. 전 아직 못 먹어봤는데 짜왕 열풍이 대단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짜파게티하고 다른 거예요? 저도 안 먹어봐서요. 이런 얘기가 안 되는데요. 예, 좀 먹어봐야 되겠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요리사가 돼가지고 아이와 함께 좀 짜왕을 한번 끓여봐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농심을 또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의 얘기들을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꼬꼬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닭볶음탕 이런 이런 제조사들이 히트작을 한번 내놨을 때 주가가 상당히 좀 화려하게 올라갔었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신제품으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최근 짜왕이 지금 신규 제품을 좀 발매를 해놓고 인터넷상에서의 여론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좀 뜨겁다라고 어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인가요? 뭐 짜왕이 뭐 맛있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뭐 꼬꼬면이라든지 뭐 닭볶음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인터넷 여론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뜨거웠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최근에 보면 신제품을 내고 나서 그 인터넷의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바람이 일어나면 그래 너도 나도 일단은 먹어보자. 그렇습니다. 뭐 가까운 시일 내에서는 사실은 크라운 제과의 뭐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없어서 못 파는 그러면서 상황이었고. 품절 얘기 나오면 더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짱의 열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처음 시작되는 이런 이제 마케팅 기법들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한 번쯤 유행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나와봤었고요. 출시 한 달 만에 짜왕으로 100억 매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100억. 집중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농심 관련된 종목군들이.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5월달 초순을 기점으로 해서 장대 양봉을 뽑아낸 이후에 좀 이렇게 뭐 추세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 1.09%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음봉이라는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눈여겨보자. 한 번쯤은 사실은 투자라는 게 물론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경우도 사실은 투자의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이런 종목군들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한 번쯤 배워볼 만한 좀 투자법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짜왕이라는 거 실은 신규 제품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환기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침이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음봉이면 매수하기에는 괜찮은 가격이 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이격도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장기 입형하고 단기 입형 자체가 많이 벌어졌을 때는 그만큼 과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놓치지 않고 줄여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5일선과 20일선의 이격이 좁아지면서 다시 한번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양봉의 매수보다는 음봉에 대한 매수세가 오히려 더 현명하게 접근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농심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본 종목은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한솔테크니커 거쳤었죠. 농우바이오, 농심까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농심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만 마지막에 한 종목이라서 그렇겠죠. 오늘 탑픽 종목은요? 일단은 뭐 열심히 뭐 IT 종목군들에 대해서 좋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변동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포트를 좀 안정화를 시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농우바이오 종목을 일단 오늘의 탑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굉장히 수급이 돋보인다라고 하셨었는데 투신권이 계속 사는 농우바이오 가격대 잡아주시죠. 일단은요,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자리는 25,000원, 쉽게 말씀드려서 24,500원이라 할 수 있는 5일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 시간부로 조금 튀어 오르는 것 같네요. 플러스 2.63인데 일단은 이 종목을 이 구간에서 따라가기보다는 25,000원대까지 2시 이전까지 한번 좀 보시면서 25,000원과 24,500원대 자리에서 일단은 1차 매수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그렇게 길게 안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천천히 올라가는 습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7,000원대까지의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20일선 이탈하는 23,5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의 탑픽주 농우바이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영동 멘토님은 농우바이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약간 눌림의 매수 27,000원 목표가였습니다. 최영동 멘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2,080까지 회복하네요. 삼성전자, 현대차 상승폭 더 커지고 있고 외국의 선물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증시 탑5 감사합니다.